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5쪽이 되겠는데요. 문제 6번입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죠. 네.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다. 틀렸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출처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때는 전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주택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3번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입니다.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했대. 자, 여러분, 원래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때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공부상에는 자기 거로 되어 있지만 이 땅은 종중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내 게 아니라 종중재산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종중이 내는 건데, 이때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그 개인 앞으로 등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쵸, 지분권자.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A와 B와 C가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유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5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는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내는 거냐? 과거에는 위탁자가 냈는데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의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는 누가 내는 거냐?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7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누구일까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겁니다.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 자, 여러분, 매도인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원칙은 누구냐?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안 내려면은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하는 거죠. 그럼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은 5월 31일 날 잔금을 받고 팔았다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6월 2일 이후에 매수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면 5월 30일 이전에 팔아라. 그래서 5월 31일 날 매도인은 세금이 없죠. 니은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역시 지분권자는 납세무가 되겠습니다. 디귿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위탁자는 납세무가 없고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무가 아닌 것은 기읍과 디귿이죠. 그리고 니을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종전토지 소유자 아니죠. 사업 시행자니까 니을도 납세무가 없습니다.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를 지는 거니까요. 납세무가 아닌 것은 기읍,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난 26회 때 문제인데 좀 아이러니하죠. 8번입니다. 24회 문제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누굽니까? 사용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이 아니죠. 면적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게 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가 납세무가 있다. 틀렸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무가 있는 거죠. 국가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4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무자로 본다. 틀렸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죠. 5번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고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아니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균등. 원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틀린 거죠? 25회 때 이렇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다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런데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다면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누가 낸다?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때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가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부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5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역시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또 21회 때 나왔죠? 틀린 것. 재산세 1번. 재산세 납세의무자 인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6월 1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6월 1일 날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매도인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세금내는 거냐? 매수인이 세금내는 거야. 6월 1일 날 매도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세금 내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로, 그렇죠.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사용자가 과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역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번.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틀렸죠?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1번. 거주자 갑은 2015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그럼 누가 취득했나요? 갑이 취득했네요. 갑은 2015년 2월 10일 갑은 을로부터 취득하고 2015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2015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갑은 2월 10일에 샀으니까 6월 1일 현재는 누굴 걸까요? 갑 거지요. 그러면 갑이 내야 되겠네.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5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2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번 틀렸고요.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그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되겠습니다.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0년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러분,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5년이지요. 그러면 2005년 6월 1일이니까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러니까 2020년 되겠죠. 2020년 5월 30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5번 갑의 재산세 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서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와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만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2017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재산세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이니까 거래 당사자, 매도자는 주택건설법인 A, 매수자는 갑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잔금 지급했나요? 5월 20일 날 계약을 하고 사실상 지급한 게 6월 10일이네요. 그러면 매도인이 누굽니까? 건설법인이잖아요. 건설법인은 언제 돈 받았나요? 6월 10일이니까 6월 1일은 누굴 걸까요? 주택건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현재는 주택건설법인 A가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되고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으로 구분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낡아가지고 만약에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뭐 180만 원. 1억 대 180만 원이니까 100분의 2에 미달하지요. 그죠? 그러면 이때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에 비교해서 100분의 2에 미달한 건축물 요 부속토지, 요 건축물이 있는 이 바닥 면적, 요거는 별도가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을 제한 토지는 종합합산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바닥 면적은 별도가 되겠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별도와 종합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기억입니다.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여러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응?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가 되겠죠. 분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은 있는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이면은 이거는 별도에 들어갑니다. 별도. 좀 어렵네. 별도. 과세기줄 현재 염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 생산성 토지죠. 이거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1000분의 2 염전. 분리. 리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토지로서 시설을 갖춘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 소속인데 법률이 자동차 운전 연습장용 토지는 이거는 별도에 들어갑니다. 별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같은 것끼리 기역과 디귿 아니면 니을과 니을이 되겠네요. 같은 것끼리 묶어진 거니까 기역과 디귿 아니면 니은과 니을. 기역 디귿 찾아보세요. 없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아닌 것. 개별 공시지가. 그죠? 토지는,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법인장부. 여러분, 재산세 과표를 계산할 때는 법인장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표는 쓰세요. 개인, 법인 구별 없습니다.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 표준액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재산세 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여러분, 재산세 과표가요,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70%. 그리고 주택은요,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 주택은 60%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재산세 과표. 그래서 16번 옳은 거지요? 3번 토지의 과표,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공동주택은 과표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재산세 과표로 틀린 것.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맞죠?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이게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50에서 90,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0에서 80까지로 한다. 그래서 토지는 50에서 90이니까 중간 70이고요. 요건 40에서 80이니까 중간 60이 되겠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5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거래가격이 입증될 때는 법인장부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